주름이나 기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일 아침 저녁 얼굴 씻는 그 몇 분 안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피부가 상하는 과정과 회복되는 흐름을 연구해온 박사 김정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바꾸고 관리를 고민하시지만 정작 세면대 앞에서 반복하는 습관은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 하나가 피부 보호막을 하루에 2번씩 조금씩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 잘못된 세수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지르는 것, 뜨거운 물로 씻는 것, 알칼리성 비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피부를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피지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세게 문지르고 더 뜨거운 물을 쓰고 더 자주 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는 늙는 게 아니라 먼저 약해집니다. 피부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개운하기보다 당기는 느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씻는 방법 하나만 바로 잡아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관리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 세수할 때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즘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개운하기보다 당기는 느낌이 더 크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인 76세 박순자 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깔끔하게 사신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으로 문질러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가가 따갑고 입 주변이 갈라져서 웃는 것도 불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미가 짙어지고 주름이 늘어난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밤마다 얼굴이 당겨서 잠을 설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님은 피부가 불편해질수록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더 뜨거운 물을 쓰고 더 세게 문지르고 심지어 하루에 3번까지 세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세수할 때 힘을 빼고 손바닥으로만 눌러서 씻어보시라고요. 처음엔 이게 세수냐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 당김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엔 웃을 때 입가가 갈라지지 않았고 한 달 후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어요. 82세 윤미영님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평생 비누로만 세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바디 비누, 세탁 비누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거품이 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굴 전체가 가렵고 뺨이 빨갛게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윤미영님은 더 신기한 케이스였어요. 비누를 끊고 미지근한 물로만 세수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감을 보이셨거든요. 물로만 씻으면 더러워진다고 기름기가 남아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설득해서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는데 3일 만에 가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엔 빨갛게 올라오던 것도 가라앉았고 2주 후엔 본인이 먼저 놀라셨어요. 40년 넘게 써오던 비누를 끊었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깔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추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세안 후 관리법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셋째는 다음 영상 예고에서 보습에 관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왜 세수 습관이 피부 노화의 출발점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세수할수록 피부가 망가지는 이유를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어요.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뽀드득 소리가 나는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뽀드득한 느낌이 나야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뽀드득한 느낌은 깨끗함이 아니라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신호거든요.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피부 표면은 pH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씻으면 pH가 7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피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74세 김영자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분은 뽀드득 소리가 나야 안심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뽀드득함 때문에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졌고 결국엔 물만 닿아도 따가워지는 상태까지 갔어요. 미끌한 느낌이 남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수 후 당김이 느껴지면 이미 과도한 세안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수 후 얼굴이 당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두 번째는 알칼리성 비누 사용입니다. 비누는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좋아하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피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해외 피부 장벽 연구 논문들을 보면 알칼리 환경에서는 피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79세 정금자님은 60년 넘게 비누로만 세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굴 전체가 가렵고 따가워서 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비누를 끊고 순환 세정제로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얼굴에는 정말 순환 세정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온몸에 쓰는 제품을 얼굴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얼굴과 몸을 같은 기준으로 씻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완전히 녹여버려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30%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이복수님은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물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얼굴 당김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 않은 정도가 적당한 온도예요. 겨울일수록 물 온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수할 때 김이 날 정도의 물을 쓰시나요? 네 번째는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세수할 때 손에 힘을 주고 문지르는 그 행동이 바로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찰은 피부 장벽 손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7세 최정희님은 세수할 때 거의 빨래하듯이 문지르셨어요.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손버릇을 고치고 손바닥으로 누르듯 씻기 시작한 뒤로 눈가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으로 누르듯 씻고 절대 수건으로도 문지르시면 안 돼요. 세수할 때 힘이 들어가고 있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잦은 세안입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씻으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져요. 피부 보호막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리는데 너무 자주 씻으면 계속 망가뜨리기만 하는 셈이거든요. 과도한 세정이 보호막 회복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75세 박영수님은 하루에 5번까지 세수를 하셨어요. 조금만 끈적하거나 답답하면 바로 세면대로 가셨거든요. 하루 2번으로 줄이고 중간에는 물로만 헹구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오히려 얼굴이 더 깔끔하다고 놀라셨어요. 아침과 저녁만 지키고 땀이 나도 물로만 헹구세요. 하루 몇 번이나 얼굴을 씻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세안 후 방치입니다. 세안 직후 3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수분 손실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나서 옷 갈아입고 머리 말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참 뒤에야 보습을 하세요. 80세 오미자 님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세수하고 나면 다른 일부터 하고 나중에 크림을 바르셨거든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하는 습관으로 바꾸신 지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세수 후 바로 보습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지키는 세안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 온도 관리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기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절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쓰고 여름에 더우니까 찬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해서 따뜻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맞아요.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보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온도예요. 오늘 물 온도부터 바꿔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세안 시간 줄이기입니다. 길게 씻을수록 피부가 더 많이 손상돼요. 1분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30초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순서만 정해두고 빠르게 마치세요. 물로 적시고 세정제 발라서 가볍게 문지르고 바로 헹구고 끝이에요. 거울 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딱 세수만 하세요. 세수 시간이 길지 않나요? 세 번째는 손 사용법입니다. 손바닥을 도구처럼 사용하세요. 손톱은 절대 쓰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는 것도 피하세요. 손바닥 전체로 누르듯 씻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물을 떠서 얼굴에 붓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코 주변이나 턱 라인처럼 굴곡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손에 힘이 들어가진 않았나요? 네 번째는 마무리 습관입니다. 세안의 끝은 바로 보습이에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나서 보습하시면 안 되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바르셔야 해요. 그래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욕실 안에서 바로 바르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른 얼굴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반감돼요. 욕실 안에서 끝내고 나오시나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확실하게 고치세요. 물 온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가장 먼저 바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세안제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젤 타입이 훨씬 순해요. 성분표를 보실 때는 황산염 계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향이 너무 강한 것도 피하세요. 피부가 예민할 때는 더욱 신경 써서 골라야 해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관리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헹구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도 세정제 사용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가을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보습에 더 신경 쓰시고 겨울에는 물 온도를 특히 낮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름과 기미는 나이보다 습관이 먼저 만듭니다. 30년간 피부 연구를 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같은 나이라도 세수 습관에 따라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된 세수 습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피부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결국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회복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짙어지고 탄력도 사라져요. 반대로 올바른 세수법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피부 보호막이 건강해집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좋아지고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 지킬 힘을 되찾고 더 나아가 기존에 손상된 부분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수할 때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바닥으로 누르듯 씻는 것만으로도 한 달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손목에 물을 묻혀보고 따뜻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세수 직후 3분 안에 보습을 마치세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이면 앞으로의 얼굴을 완전히 바꿉니다. 박순자님이나 윤미영님처럼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습 타이밍과 어떤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성분들과 꼭 필요한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계절별로 다른 보습법까지 다뤄서 1년 내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